말이에요, 여러분. 보수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보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진짜 보수는 뭐냐? 법을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망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보수라니까. 네. 근데 내가 태극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 월남하신 분이고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시며 현재 호국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라고. 어? 그런데 왜 나한테 빨갱이년이라 그래. 괜찮습니다. 예, 아까 어묵 2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와 이명박이 10년 동안 오만 난장을 다 쳐놨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야당이 될 거다. 이게 온 세계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야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90%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뭐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그때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대통령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저 나쁜 놈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들을 다 잡아 쳐넣어라. 그러면 친일청산법을 다시 또 들고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선명한 진보 개혁 노선으로 나쁜 놈들을 다 쓸어버려라고 요구하시면 그러면 다시 국론은 분열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 의해서 적이라고 규정되고 그 척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를 척결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프랑스에서 톨레랑스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그거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톨레랑스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된다. 저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욕을 했을 때 맞받아 욕을 하지 말고 아까 뭐라 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빨갱이녀나 이러면 일단 사진 찍어서 고소해야 돼요. 아까 한 사람 걸렸어. 네, 막 돈도 던지고. 한 사람 걸렸어. 웬만하면 500원을 던지지 100원. 욕심을 그 말을 한 사람이 월리안 브래딜러. 응? 월리안 브래딜러. 무슨 말이요? 브래던스. 아, 톨레랑스를 얘기한 사람이 윌리엄 브래던스라는 사람이다. 월리안 브래던스. 이렇게 시청자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상황은 뭐냐 하면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하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미디어가 똑같아. 전 세계 영국에도요, 언론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불쌍한 영국 시민들이 브렉시트가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야.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이 브렉시트가 유리한 건 줄 알고 브렉시트에 다 찬성을 했대요. 근데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선거 끝난 다음 날 사실은 브렉시트가 서민들에겐 나쁘다라는 걸 그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서민들이 다시 투표하자. 이미 배는 떠나갔어. 근데 이게 마찬가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러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고 트럼프 봐요. 쟤 지금 뭐 탄핵 80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리고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그 지지자들의 지지를 근거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미디어들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가짜뉴스를 막 뿌려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지지자를 모아서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는 결국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왕따라는 문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일진이란 애들이 지배했던 교실 얼마나 무서웠어요. 걔네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교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옛날에는 동네에 건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건달 양아치들이 길목에서 지나가는 처녀들한테 휘파람 불고 치마 들치고 나쁜 대로 끌고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냐.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권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나라들끼리 뭐 하냐면 힘자랑을 해요. 그 힘자랑, 권력자들의 힘자랑이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더 내가 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미친놈들이 벌인 일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처칠이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죠? 히틀러가 총 맞아 죽었냐? 자살했어요. 그죠? 일본의 외왕은 천수를 누렸어요. 결국은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일으킨 놈은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전쟁을 하면 전쟁에 반대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의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잡고 얘네들이 다음 단계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공포를 파는 거. 그러면 그들이 전쟁 공포를 팔아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어디가 가장 좋은 밥일까요? 한반도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동이 제일 쟤네들의 밥이었어요. 문재인 구속! 탄핵 반대! 찍어주세요. 네. 저건 어르신도 아닌 주제에 저러네. 네. 어르신이면 이해를 해드려. 네. 네. 자. 네가 들고 해. 망치 부인은 누구라고요? 참전용사의 딸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명함을 들이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반도가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분열된 걸 이용해서 지금 아베, 트럼프, 그 다음에 푸틴, 시진핑 얘네들은 지네들의 이익을 원해서 전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걔네들 좋은 일 시키려고 아베니 푸틴이니 트럼프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 국력이 더 세요? 대답을 못해.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둘 다 던졌어. 이것도 우리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세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데올로기적인 잘못된 정보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밝혔잖아요. 우리는 1980년대에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해온 국방비가 얼마나 많냐고. 북한의 100배가 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북한 애들보다도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들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있는 장군들 전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미 북한보다 강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클라에 물만 먹어서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국가의 뭐라 하나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방해가 좀 심해. 됐어. 자,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망치 부인의 이 뜨거운 인기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까지도 모두도 이쪽으로 모아냈다는. 자, 여기 지금 대통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 바로 이런 거죠. 네. 자,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할 거냐는 거예요. 앉아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 안희정이 집권을 하면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문재인과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다 쓸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 다 쓸어버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뭐다? 인기도 꺼질 줄 몰라. 아, 인기 너무 좋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가오시길래 내가 드디어 맞아주는구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외치는 건 뭐예요? 똘레랑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고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민주적 발전이다. 예,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뭘 원하죠? 법치주의를 원하죠. 법치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법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한 민족인 거예요. 한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갖고 막 이걸로 싸움을 하면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안희정을 지지한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탄핵을 찬성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지만, 윗생각은 다르지만 아랫생각이 같으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1단계가 같다라면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똘레랑스의 정신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무리 저들이 나를 욕하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저 사람도 인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저것들이라고 부르고 저치들이라고 부르고 저 늙은이들이라고 부르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겠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서 우리들한테 저치들, 저것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다짐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래, 아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생각이 달라 라고 얘기해야지. 뭐 나랑 생각이 달라? 갈라서! 우리가 사실 부부간에도 그러면서 갈랐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측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경들 미안해서 어쩌나. 네. 자, 앉으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투벅투벅 갈 길 가면 돼요. 의경 여러분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3가지 탄핵 소추안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탄핵 소추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탄핵 심판법에 의하면 하나하나 건별로 그 찬반을 물었어야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예. 아, 그래. 미국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영국이나 독일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영국이 법이 다른데 왜 우리는 미국 법만 따라야 돼요?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 국민도 아니고 영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박근혜 법무부,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그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탄핵소추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없다!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탄핵의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박근혜 뒤통수에 도끼를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법무부 장관 임명했고 그 법무부에서 탄핵 절차가 문제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고 욕을 하면 박근혜는 지금 앉아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이정미라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갔네. 잠깐만요. 예. 카메라가 잘 안 보여. 갔어요, 여러분. 좀 더 하지. 우리 의경 여러분 화이팅! 네. 무슨 얘기가 더 많았어요? 첫 번째는 13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인데 그거는 미국 법이야. 그렇게 미국 법대로 살고 싶으면 동성결혼 합법화도 받아들이든가.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미국 법에 따라서 13가지 탄핵안을 건건히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동성결혼 합법화도 찬성하는지 꼭 한번 물어봐야 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탄핵소추 절차가 문제없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정미의 그 일정 때문에, 퇴임 일정 때문에 무리해서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 때문에, 잠깐만요, 내 가방 좀 줘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그 퇴임 일정 때문에 재판을 서두르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박근혜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니 이 썩을 놈들이 18명이나 대리인단을 세워놨으면 왜 탄핵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 근데 이 썩을 놈들이 날마다 왜 탄핵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어. 아니 탄핵에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라고 뽑아놓으니까 그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전권을 줬다는 얘기만 줄줄이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참 불쌍해. 어쩌다가 대리인단을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뭐야 김기춘, 최순실, 안종범 뭐 기타 등등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죄가 없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안 나온대. 김기춘이도 안 오고 3번 불러도 안 와? 최순실도 안 와? 그러니까 박근혜가 참 불쌍한 거야. 맨 얼찌거리 한 거야. 그것들한테 그냥 죄 정권을 줬는데 김기춘이도 나와서 변명 한마디 안 해. 최순실도 나와서 변명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놓고 얘기하기를, 야 너네가 지금 박근혜를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 대리인들아, 너네가 자꾸만 박근혜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그만 끝내자.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 기각 사유가 아니라 자꾸 탄핵 사유를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돼서 이제 그만하자. 생각이 일치됐으니까. 그래서 탄핵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뭐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지명될 수 있으니까 최종 변론을 거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법관이 얘기한 건 최종 변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다니까 최종 변론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예로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때 일단 문 열고 들어가서 똥을 싸야 돼요. 그런데 일단 최종 변론이 문을 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정미 후임은 똥을 싸는 거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일단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문을 열겠다는 거야. 최종 변론을 해야 이정미 후임이 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정미 후임이 올 때까지 최종 변론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똥 싼 다음에 화장실 문을 열겠다는, 그거 경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야 돼요. 듣고 잘 설명을 해야 돼.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화장실 문 열고 똥 싸는 거라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똥 싸야 된다. 한마디로 최종 변론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정미의 후임이 지명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경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의 아들들 의경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뭐라고요? 뭐래요? 태극기요? 태극기 좋은 건데 선생님, 지금 태극기 들으면 안 돼. 선생님,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태극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3시까지 한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했는가, 박근혜를 왜 탄핵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가 잘못한 걸 제목만 굵직굵직하게 이런 재벌 정치인들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1박 2일 대행진을 자 여러분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한 건 뭐예요? 사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예능 프로에 가면 이휘재 씨가 옛날에 했던 게 그거라면 FD 본 게임에 연예인들 오기 전에 사람들 자리에 앉히고 줄 세우는 그런 거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 사전 수다방을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의 사전 수다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망치 부인의 태극기 얘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사진 찍으실 분 앞으로 오세요. 사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앉아서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됐다. 박근혜도 구속하라. 근데 5시쯤 공모냐? 그래? 좋아하자. 이재용이 구속됐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촛불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재벌 체제로부터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 도심에서도 노동자, 농민들, 청년 학생들이 함께 싸워서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권 끝내고 이제 재벌 체제 기업화하는 수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에 모여서 싸운 것은 단지 박근혜 하나 끌어내리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싶은 세상, 희망을 얻고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 청년 학생의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문은 지난 박근혜 체제, 재벌 체제에서 그 누구보다도 탄압으로 고통받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싸워온 노동자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동양시멘터 이재용 동지, 대전호텔 노조의 박충자 동지, 노동자인대 학생그룹의 연원정 동지, 하이텍지의 박준호 노동자, 가불오토택지의 이재현 지혜정, 사회민행 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박민아 학생, 현대자동차 울산 미전지의 유홍선 노동자, 그리고 알바노조 우렁 노동자 이렇게 8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뭐야. 하나, 둘, 셋.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노동자 청년 학생 선언문 새 세상의 아침을 엽시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이름은 얼마나 무거운가. 취업 준비생 이름표를 달고 구체생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오늘도 어깨에 수천만 원의 이슬진 채 승패
이 식사값도 벌지 못한 채 밥을 먹을 시간도 돈도 없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입에 달고 산다. 인간상으로 불리는 원빵 3kg을 자취방에서 놓고 배를 채우는 것이 한국 사회 상대는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저임금, 감시랑, 무강도 노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위험과 죽음마저 외식을 청하되 서로 차를 걷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만 한다. 2차 합청 노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합차, 인생을 이루어졌다. 노동자의 절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한일처럼 이루어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민주노동을 만들고 있다면 때로 힘대로 공권력의 폭력에 휘둘린다. 결국은 횟수가 강림이 한국 사회를 뒤덮을 때도 박근혜 정권은 정규직 부모의 임금을 줄여 자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다. 재벌이 뇌물을 주고 청탁한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를 만드는 노동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분갑시켰다. 비정규직법, 협약법 계약으로 청년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을 좋은 일자리라고 속였다. 재벌들은 부정한 세습을 위해 집단을 채웠고 박수층을 사용하였다. 모든 것 빚을 이길 수 없다. 노동자 청년들의 분노는 1300만 촛불에 떠올랐다. 현주치의 노동자 사태의 분노에 촛불을 밝힌 청년, 노동자, 시민들은 99%의 삶을 내란것처럼 내고 박근혜 체제 무역자를 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경유착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 세습하고 불법 파견, 노동 파견을 요구받은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중불의 힘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2월 17일 국정단의 활동이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주범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같은 날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노조 탄압에 앞장서온 위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와 뇌물을 건넨 재벌 총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용이 최순실 옆방으로 갔다면 이재용의 옆방은 박근혜부터 정몽구, 최태원, 우동구, 신동빈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만들어낸 박근혜 재벌 세상을 제대로 끝낼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재벌 체제에 있다. 더 이상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반적인 해을 강요하지 마라. 청춘이란 이름을 본래로 무한 경쟁을, 무료 노동을, 젊은 혼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3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바쳐야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 노동자는 불쾌한 방법을 선언한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통합하고 박근혜가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박근혜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다른 누구도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드는 새로운 세상의 포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8시간 동안 청년 노동자를 만나며 달려왔다. 재벌이 쌓은 적폐를 쓰레기차에 싣고 청년 노동자의 고단함을 수레에 싣고 바로 이곳 해방구가 된 광화문까지 거침없이 전진했다. 이곳에는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서 촛불을 든 내 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름으로 가진 우리들이 있다. 인원 질서가 부당하겠다는 이익과 개발들이 부정부동산 재산을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동조합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보하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새 세상의 아침을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힘차게 함께 열어젖히자. 2017년 9월 25일 새로운 세상 길거리가 박근혜 재벌 흉수를 강화로 대행진 준비위원회. 대신적 오른쪽 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박 2일 대행진단이 들어왔습니다. 힘찬 강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외치고 오늘 보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세상을 끝내고 우리가 주인들이야. 박근혜 부족하고 우리 세상 만들자. 자, 심사 박수과 박수를 치면서 찍으실 분 또 있으세요?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좀 뒤로 오세요. 좋아가지고. 너무 뒤로 왔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집을 다 갖고 싶으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죠? 자, 너무 좋아. 콩으로 하나씩 나눠줄까? 예. 자, 지금, 잠깐만요. 어떤 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발은 양옆으로 아니, 여기가 엉배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공주하고 옹주의 차이요. 옹주는 중전이 나오면 공주고요. 공공이 나오면 옹주네. 박근혜가 옹주라는 거. 네, 나는 옹주다. 예. 예, 잠깐만요. 전국에서 옹주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늦춰지기도 하고 비싼 장을 느꼈습니다. 신령님 원장님도 여기지고 제가 오시는 길에 사실이 돼서 요거로 인정 중이라고 합니다. 동의하게 다른 친구들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망치부인의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핑크컵! 여기 네. 사진 이제 조금 이따 가요. 그 다음에 우리 파란 컵! 자, 여기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와, 멋지네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그러면 애매하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박근혜 사면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네, 이거 2017년 조심하세요. 민중 총궐기를 네. 여러분들의 네. 박수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고생해요. 네. 그 다음 이거!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물은 잠시 제가 쓸게요. 무대의 그 다음에 시간을 이거 갖도록 뚜껑.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이거 사면 가지실 분! 국토표현 나눠졌습니다. 그 국토표현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을 예. 생각하고 KBS에서 함께 즉석 싸우다가 경품 끝내고 네 일단 우리 지금 차벽을 아직 안 뺐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차벽 사이에 가서 차벽 치워 그거 합시다. 그거 아시죠? 춘실이가 하는 이유요? 네.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조카하고 법정에서 만났는데 네. 김장 행진 그러는 거예요, 조카한테. 순실이가. 네. 그러니까 김장해. 이제는 끝장이자 네, 알았어요. 창에서 왔어요. 네. 박근혜를 구속하자. 네. 우리 황상균을 석방하라. 어머 어떻게 예, 5월 18일 광주에서 나가 힘있게 이론회가 재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이한 행진곡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참 프로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진 다 찍으셨죠? 자, 이제 자, 한평생 나가자던 우리 의경 오빠들 지나갈 동안 여러분 망치 부인의 사전 수다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볼만하셨어요? 예, 그 망치 부인의 사전 수다방 아주 스릴 있었어요. 우리 의경 오빠들 고생했는데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총궐기 피켓입니다. 이것을 이번 대회 때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4년 그 추운 겨울 우리에게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를 우리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접수. 여기 쫙 앉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접수하면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면 우리가 저기 해야 될 도망을 가야 돼요. 방송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앉았다가 사람들이 여기 만약 꽉 차면 그때 나간다는 거. 네. 자 지금 자리에 앉읍시다. 앉읍시다. 네, 여기 쭉 앉으세요. 네, 깔참은 아까 갖고 가셨나? 본부의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 켜주세요. 세 번째 모니터 켜주세요. 예. 자 지금 망치 부인이 어디 될지 궁금하신 분? 예. 됐어요. 휘황찬란한 강남 패스트푸드점 가게 매장 안에서 피고야 놀고 일하고 있는 알바 청년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엄청 많아. 1시간 벌어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입에 물고 사는 청년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죽어갔던 19 청년은 그 컵라면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100만 청년 실업시대, 취업을 하지 못해 고통받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만 하는 이 땅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은 모두 불법 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월 10일 고등법원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유성의 한강물산을 죽이고 노조를 파괴하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길거리로 쫓겨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 노동자들의 희망을, 청년 세대들을, 학생들을 절망으로 놓았습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과 재벌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특권과 이권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코까지 차곡차곡 재물이 쌓여갈 때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배고팠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엎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만들 겁니까? 간판만 따로 단 정권 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 파견제 노동합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음 정권 하겠다고 하는 그 야당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노동자 민중은 이미 과반수 의석을 줬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도 노동합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민중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국회도 또 다른 박근혜의 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지들,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투쟁만으로 가능합니다. 3월 1일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모입시다. 총궐기, 사회적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노동합법 철폐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정리하고 노조 탄압 없는 시장을 열어냅시다. 청년의 희망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럴 것은 절망의 사슬이요, 얻을 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함께 싸우고 승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집행위원입니다. 한국외대 중국어과 4학년 박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예측이지만 아마도 3월 13일 전에 판결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든 시간이 끌려는 박근혜의 숨통을 조여온 바로 우리 촛불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28일로 만료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용 정치 공세라면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선용 정치 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종신형 받아야 마땅한 박근혜를 반드시 감옥행 급행 열차를 태울 것입니다. 취임 4년 동안 대학생들의 삶은 정말이지 지옥불이었습니다. 박근혜 일당이 주고받은 뇌물안에 우리의 삶은 재물이었습니다. 경쟁교육,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권 자체를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성으로서 말하는데 박근혜 제발 약한 여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외톨이라고 괴롭힘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외톨이인 게 우리 탓입니까? 자신이 짓밟은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를 생각하면 약한 여자라고 입에 올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여성이라고 박근혜에게 세월호의 책임을 물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다른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검을 연장해서 박근혜와 황교안 불꽃길을 걷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야당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검 연장 쉽게 포기하려는 것 같은데 촛불은 당신들을 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오직 민중의 마음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말만 하지 말고 싸울 거면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 먼저 꺼지나 봅시다. 촛불이 먼저 꺼지는지 박근혜가 먼저 꺼지는지 저는 우리 촛불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나 누군지 아세요? 존경하는 싸운 할머니. 국민 여러분, 백남기를 저번에 맨날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 이 공격정권, 살인정권의 불대포에 썰어져간 백남기 대책이 공동대표이며 하도림동민의 회장 정현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놈아라 맨날 볼 때마다 싸워갖고. 국민 여러분, 정경이 뭔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살인정권, 불통정권, 범죄 집단정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니 정상을 우리는 나라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또 많은 국민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30년으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끝장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인권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 정의를,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오늘 이 집회 이유가 바로 끝장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파할 때 이 정권은 청와대에서 온갖 짓은 다 가려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한 곳이 바로 저 청와대입니다. 저 청와대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저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기탄받는 범죄 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로서 끝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계기로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노점상연합 동대문 중부지역 지역장 주재호입니다. 주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재!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국정농 따르러 국정이 마비가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민심들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장 책장시키는 민심을 다독거리지 않고 민심을 돌보지 않고 용역깡패를 배동하여 이 시간에도 노점상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여기는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받고 더 아픔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이라면 가난이 죄입니다. 열심히 산 게 죄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잘못이고 죄가 된단 말입니까? 여기에 재벌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똑같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여러분만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중구청과 대항하여 비난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너무 중구청에 형평성 없는 단속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에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고 했습니까? 저희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 앞에 너무 불공평하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길거리가 비좁다고 노점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비좁다는 길거리에 국민의 혈세로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그 넓은 인도에 주차산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구청은 저희 없는 서민 생계형 노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모니터가 왜 꺼졌냐고! 본부!
얘기니까 왜 모니터가 안 나오냐고. 세 번째 모니터가 안 나오고 있잖아. 본부에 연관된 사람들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안 듣고 있어? 본부에 빨리 얘기를 하라고. 모니터가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와. 저쪽 위치 다 나와. 오늘 준비가 안 된 건가? 드셔도 되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드셔도 돼요. 근데 애기들이 뭐에 앉으면 그걸 거기 내야 이거 덜어야 돼요. 괜찮아요. 커피 먹으면 오줌마려서 안 돼. 안 돼. 나 이 친구 이거 네. 지금 제 집사람 이 팬이었어. 네. 예. 망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번째 모니터에 소리도 안 나오고 화면도 안 나오는데 여기도 분명히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본부! 지금 본부 해보자는 건가? 망치부인 팬들이 세 번째 모니터 앞에 있는데 왜 안 틀어주냐고. 본부에다 전화해. 마이크까지 꺼지고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막 노래하고 놀고 있어. 본부! 아니 내가 아까 길거리 수다방 할 때는 마이크를 크게 틀어갖고 방해를 하더니 내가 이렇게 조용히 지금 와갖고 얌전히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 마이크를 끄고 모니터도 끄고 그랬어? 기다려 본부. 한번 하시고요. 아 본부가 방송 중이 아니야? 여러분 본부가 지금 방송 중이 아니래요. 네, 우리만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내 본부에다 협박을 하고 있었더니 본부가 지금 방송 중이 아니래. 예. 야, 너 저기 샌드위치. 여러분 지금 우리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놓고 모니터가 안 나와요. 네.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노래 부르라 했더니 본방송을 아직 합니다. 아직 집회 시작이 안 됐나봐요. 오늘 원래 5시부터예요. 그럼 우리 한 30분 걸어볼까요? 저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촛불집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방송 보셨죠? 네, 그 가열찬 그 태극기를 두르고 쫓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기 의경 본부아들한테 쫓겨간 우리 동지들에게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망치 부인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죠. 똘레랑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똘레랑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관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의 인권을 인정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관용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네들을 막 죽이고 처벌하고 몰아댈까봐 자기들이 한 짓이잖아요. 이제까지 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어.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한테 보복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바에는 저항하다 죽겠다.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자기 머리를 빡 박더라도 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 내지는 뭐 박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나라는 존망이야. 그 나라는 멸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출발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만약에 다음에 정권을 바꾼 다음에 막 강력하게 쓸어버려 밀어버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또 집권을 해서 쓸어버려 밀어버려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박근혜 대리인단의 김평호 할아버지의 난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죄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되면 밀란이 일어날 거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밀란을 일으키겠다 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나는 국민 80%가 탄핵에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거역하는 거니까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 국민 다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쟤네가 정권 잡아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러니까 지금 저런 뭐 밀란을 일으키자,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자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탄핵을 반대한다 그래서 적이 아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하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다른 나라보다 상처 혹은 후폭풍 내지는 손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된다. 중요한 건 뭐야? 리더십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명성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많이 뺏어먹은 놈 쟤네들한테 확 다 뺏어갖고 나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재벌들이 훔친 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두자는 거예요? 라가 아니야. 뭘까요 그럼? 저들이 우리 것을 먼저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것을 내놓게 해서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환원하게 하라. 말이 다르잖아. 저거 뺏어서 나달라와. 저거를 우리 거니까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거니까 특정 세력이 소유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자.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 하나에도 신중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속으로 반성하게 하자. 그게 우리가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태극기를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태극기는 어떤 상징이냐. 실제로 태극기는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태극기가 언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태극기라는 존재를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3.1운동 때. 3.1운동 때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 일제에 맞서는 3.1 만세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우리 삼천리 반도에 퍼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때 국기로 지정을 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흔들고 있는 태극기가 저기 3.1운동 때 태극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죠? 모양이 좀 달라.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태극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시작은 3.1운동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제에 맞섰던 3.1운동에 쓰였던 태극기를 그 일본의 아베에게 굴욕 외교로 일관한 박근혜를 구하는 용으로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비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우리가 탄핵을 외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에게 뭐를? 존엄성, 태극기의 자존심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내 태극기 어디 갔어? 촛불의 경우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족에서 주체로서 또 시작이야. 시대가 말이 역사의 길을 이어서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민주노총은 태극기는 우리 2017년을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시위의 원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는 최저임금일만원과 벤처스의 탑바른 비정규 상태 세상을 바꾼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별적으로.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전국 여성농민 자, 여러분, 청년회장 지금 줄을 김수래입니다. 나눠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가가지고 자기 걸 받아오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농민들은 서대문에 있는 농업중앙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줄을 저는 만들어왔어요. 진행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당면한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주식이며 주권인 쌀 농업이 고사 직전의 위기입니다. 공명규 농민이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말하고자 했던 한 가지,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4년 쌀 전면 개방, 그리고 계속되는 쌀값 공급도 모자라 쌀까지 수입하면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쌀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기반의 쌀입니다. 정부가 벼 수매가를 주고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농민에게서 돈을 달랍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는데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 보장해 주던 직불금도 줄인다 합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업을 파괴하는 대기업들의 행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센터에서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먹거리와 생명을 지키는 농민들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퇴진 이유를 준비합니다. 농지, 종장, 물, 농사를 짓기 위한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자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모든 국민들이 빈부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 세상, 우리 농민들의 투쟁으로 만들 세상입니다. 농민들의 투쟁은 민중들의 힘으로 더욱 교대해질 것입니다. 오늘 민중총궐기는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모아내어 박근혜 퇴진 이후에 민중들의 세상을 건설하는 시작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과제가 쌓였습니다. 100만, 1000만으로 불어난 촛불의 힘을 모아 우리 농민, 노동자, 국민의 교단결로 세상을 뒤집고 저들의 세상을 끝장내는 투쟁에 나섭시다. 함께 어깨 걸고 잡은 손에 힘주어 박근혜 퇴진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민준 세상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노점사 철거비 도시 빈민들도 절실을 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수구 세력들에게 저질러진 국정농단, 헌정유린, 부정부패 세력의 추억감 있는 것이 만천에 드러났는데 참담한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일당의 퇴장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과 수구층박 세력들은 아직도 잘못을 일으키지 않고 추악한 돈을 뿌려가며 탄압병원들을 외치는 반제전문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예퇴진 운운하며 잊지도 않은 박근혜의 명예를 지켜주자는 헛소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장 명령을 잊어버리고 날뛰는 기들의 마지막 바닥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다시 2017년 첫 번째 민중총궐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모였습니다. 2015년 어목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뚫고 성사시켰던 민주총궐기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민주노총 한상근 위원장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고 경찰의 사람들 대표로 생을 달리신 생명과 평화의 일꾼 명랑기 어르신을 잃지 말고 그 위주를 이어받겠다는 마음입니다. 명랑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행진으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우리 모두 끊어버립시다. 오늘은 박근혜 일당에게 제후 통첩을 하는 날이며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제후 투쟁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전 민중의 종단길로 박근혜 정권 끝장납시다. 동지여러분, 투쟁!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입니다. 2017년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5년 초에 한상균 위원장님과 전노의장님, 노동민의 대표들이 이대로 박근혜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약속했던 때가 2015년 초였습니다. 2015년 한결과 연대로 11월 14일 노동자들을 더 뜯어내기 위한 노동학법 쌀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살을 수입하는 박근혜 정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민중선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쟁으로 인해서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이 되고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맞아서 1년 동안의 평생의 투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또다시 농민과 노동자, 도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백남기 농민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냈지 않습니까? 그의 승리가 오늘 촛불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러한 투쟁으로 애국시민과 노동자 농민 우리 민중총궐기 대원들이 박근혜 퇴진을 박근혜 탄핵을 이뤄내고 우리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탄핵되고 구속될 것입니다. 탄핵되고 구속되고 또 새로운 야당의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 민중들의 삶은 지금으로 봐서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노동이 대접받고 농민이 민족농업을 지켜낼 수 있는 도시의 빈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창궐기 투쟁은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부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민주공화국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민중창궐기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로서 한번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끝장내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예, 바로 이어서 문화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부회장, 뇌물이죠. 예, 구속에 굉장히 앞서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몸집회 공구 가방이라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열흘 정도가 다 돼갑니다. 그러면 줄줄이 이어서 산인경, 현대, 정몽구, SK체트원, 롯데 신동빈, 하나, LG그룹, 그들 재벌 총수 모두 다 지금 집값을 받고 감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 농민, 민중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모두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투쟁! 산다는 말은 부참 산다는 말로 산다는 말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로 같이 앞으로 쭉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4년, 이게 나라인가?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인용하라. 특검을 연장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자자자. 한교안, 김기춘, 우병우, 유신 장단을 척살하자. 사드 배치, 위안부 야합, 한일 군사협정 저지하자.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막아내자. 진재별, 부자 감세, 노동계약,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전교조 탄압 막아내자. 반농정책, 빈민탄압, 여성과 소수자 차별 끝장내자.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민주의 힘으로 민주, 민생, 평화, 통일 세상 건설하자.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제는 끝장내자! 박근혜를 구속해라! 다 같이 민주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두의 땅 이어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양옆, 좌우, 그리고 저 멀리까지 시선을 던져보시면 정말 빽빽하게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커다란 플랜카드 밑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플랑을 걷는데 약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방향에서 무대 왼쪽으로 플랑을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 편으로 플랑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범국민대회 시민발언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100여 분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고도 하고 새벽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함께 가득 메우고 함께 민주주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칠 수 있는 또 이 따뜻한 날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기 모인 우리를 서로 환영하면서 시민 발언대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퇴진행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뉴스를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나오기 전에 한 주 동안 속 터지는 뉴스 정말 많이 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화나는 뉴스가 무엇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온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헌재에 가 있는 한 주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장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호통쳤다는 뉴스 여러분 모두 보셨나요? 심지어 헌재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고 윽박질렀던 그자들이 이제는 만약에 기각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등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등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나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쳐봅시다. 청와대는 나대지 마라! 국민이 이긴다! 네, 이것과 이어서 또 무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비호 세력의 집회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그 폭력 수익 또한 도를 넘고 있는데 가짜뉴스로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정미 재판관을 테러하겠다는 이런 예보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뉴스 아닙니까? 저 지금 골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평화는 절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폭력을 선동하는 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평화로 전진해 나가는 촛불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구호로 외쳐봅시다.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은 승리한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던 가장 재밌는 뉴스를 골라보았는데요. 헌재 판결 최후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가 최대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론을 참석할까 말까를 두고 계속 말을 번복하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지만 이제는 영상통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편지, 박근혜의 영상편지 여러분 필요하신가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영상으로 찍든 헌재에 나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 한 가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영상편지를 보내준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지연봉수 어림없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렇게 저희가 한 주의 뉴스를 나누어 보았는데 저는 오늘 시민 발언대와 같은 이 자리가
우리의 뉴스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모으고 각자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일 텐데요. 첫 번째 발언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분은 광명에서 오신 장석호 님이신데요. 그 따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가방을 가지고 온 형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에서 온 장석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딸 장민주입니다. 여러분, 4.16년 3.1절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이모군란 이후 60년간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30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독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해 해방된 지 70년간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과연 누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누군가는 정의롭다고 할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일제 식민 시절 일본어 개가되어 조국을 배신한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이 찌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이승만과 미 군정에 의해 친일 군인, 경찰 등이 사회 각 분야에 요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금 그 찌꺼기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독재를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 그 딸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4.19, 5.18, 87년 6월 항쟁 등 끊임없이 저항하고 항쟁했지만 제대로 된 청산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간 청산되지 못했던 기회가 이제 그 청산의 대상이었던 그 딸로부터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방치되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기회입니다. 이곳 광장에서 지난 4개월간 약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누적된 적폐가 4개월 1,500만 명의 힘으로 청산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조기 대선 이후에도 이곳 광장에서 정치권을 끊임없이 계속 압박하여 국민의 의지를 전달해야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3년 이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 당선시켜야만이 제대로 된 청산과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과거의 청산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호 2개만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그동안 저희가 누구에게 시키는 듯한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글자만 바꿨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자! 박근혜를 구속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적폐를 청산하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구호 2글자만 바꾸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속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구속하자. 국민의힘으로 구속하고 있으니까 퇴진시킬 거고 또 구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3월 1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예정인데 그날 다시 한번 모이자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실 분은 정말 특별한 제가 사연을 어디냐면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세 번째 오늘이 모니터. 몇 월 며칠이죠? 세 번째 모니터 2월 앞이면서 25일입니다. 2월 그다음에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생일이신 분이라고 지금 여기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이 생일인데요. 광화문 아마 우체국 이렇게 많은 앞에 사람들과 앉아있는 생일을 이 우리 함께 다 시청자들이. 보내기는 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들이 한 이렇게 많이 가지 왔어, 특이한 오늘. 점은 박근혜의 그리고 취임식에 함께하신 경험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서부지역. 그날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딘지 대학생입니다. 알겠어요? 남대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모니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대학생 남대희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이 사실 말하자면 제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제가 그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습니다. 박근혜 4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좋았습니까? 진짜 너무나 꼴이 비장소극적이었습니다. 진짜 박근혜 정부가 도저히 이게 국정 운영이 될 정도로 맞는지 저도 정말 궁금해 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그리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또 경주 지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했고 편에 가르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런 비정상적인 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대통령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탄핵이 되고 탄핵돼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촛불 집회로 인해서 특검이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박근혜 지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 정말 이런 세상에 계속 살아야 합니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 생일이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리고 또 특검이 연장이 돼가지고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특검이! 감사합니다. 네, 벌써 가버리셨는데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고 우리 한마디 해줄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지금 수십만 명의 그 생일 축하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아주 뜻깊은 생일이 되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영남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박창근 님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솔로 음반을 발표한 이후에 대구